네, 과반을 지킬 것이냐, 허물 것이냐, 여야의 운명을 건 730 재보궐선거. 이제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공천 과정을 짚어보고 재보궐선거 결과를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사실상 이제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면서 공천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네. 들어간 것 같습니다. 대진표가 확정이 됐는데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거의 확정이 된 여야 주요 지역, 15군데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주요 지역 후보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 동작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오고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기동무인 전 서울시 부시장이 나옵니다. 정의당에서는 노회찬 전 의원이 나온다고 하죠. 이른바 나기노 3파전이 예상이 되고요. 네. 수원정이죠.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 자리를 평택에서 수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박광원 새정치연합 대변인,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천호선 대표가 나옵니다. 이것도 상당히 관심을 모을 것 같고요. 네, 경기 수원병 볼까요? 팔달 지역인데요. 김용남 변호사, 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손학규 상임고문이 나오네요. 정의당에서는 이정미 대변인이 나오는데요. 야권 연대도 또 관심이 되겠죠. 네, 그리고 경기 김포에서는 홍철호 당협위원장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맞붙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원을, 이곳은 여검사 출신들의 대결입니다. 정미경 전 의원과 백혜련 변호사의 대결입니다. 네, 광주 광산을에서는요. 송환기 당협위원장, 또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한 곳 또 보죠. 바로 전남 순천 곡성, 여기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홍보수석, 그리고 서가번 의원의 이 대결이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성수 전 전남지사 후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대진표가 이제 윤곽을 나타냈는데, 공천이 과연 이번 재보궐선거 공천을 잘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상향식 공천 그렇게들 약속했던 거 이번에도 결국 어려워졌어요. 100% 상향식은 못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상향식 공천은 좀 했어야만 하는데 그건 못했고요. 양당이 다 무슨 개파랄까 거기에 치중했고, 또 하나는 지독한 눈치 보기, 그걸로 일관한 공천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향식 공천을 못한 것은 물론이고요. 도대체 공천의 원칙이 무엇이냐라는 것조차도 불명확했던 것이 이번 공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전략 공천을 하게 되면 전략 공천 지역을 먼저 정해놓고 그 지역에 대해서 전략 공천을 해야 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미 공모를 다 받아놓고 나서 이 지역은 전략이다. 이렇게 뒤늦게 그 선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 후보의 경우에는 전혀 후보의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1차 컷오프에서 떨어뜨린 후보를 또 다른 지역에 공천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주민들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는 1차 컷오프에도 통과하지 못하는 후보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사실 제기할 수가 있고요.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점점 정치권이 염치가 없어져도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예. 공천 잡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 광주 광산을에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공천을 했어요. 선거 자체가 대선 불복으로 가는 거 아니냐, 또 댓글 사건이 상부계 의혹 제기한 거에 진정성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논란이 큰 것 같습니다. 그 대선 불복 자체보다는 거기에 대한 수사를 수사를 갖다 못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야당은 상당한 거기에 비중을 두고 그것을 갖다가 일종의 명분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더 이상 잊혀진 것이 아니다, 이런 의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그쪽은 야당 공천이 당선이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또 수도권에서 한번 승부를 거는 게 낫지 않았나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은희 수사과장을 공천 주는 것까지 뭐라고 할 부분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왜 안방에다 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수도권에다가 해서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게 하는 게 네, 그래도 그렇죠. 떳떳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저 야당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 대선 불법적인 대선 개입에 대한 이슈를 좀 더 지속시켜야 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권 전 과장에 대한 공천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예. 일반적으로 이 경우는 저는 정말로 전략 공천이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전략 공천의 경우나 아니면은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은 낮지만 정책적으로나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전략 공천을 한다라고 하면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은 낮다라고 해도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선의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하는 것이 저는 더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권은희 전 과장의 경우에는 정치권의 세대 교체라는 차원, 또 여성이라고 하는 차원, 그리고 그건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내부 고발자가 생존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세월호 그 사태를 통해서도 많이 보고 있지만 그 조직 내에 있어서의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국가 조직이든 뭐 조직과 기업 간의 관계이든 그 단합 체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단합을 빼고 뭐 또 어떻게 좋게 얘기하면 의리이겠지만 이 의리라는 게 결국 조폭의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빼고 조직 내의 잘못을 얘기할 수 있는 내부 고발자가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존재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조직 내에 있어서의 담합이 더욱더 부정부패가 더욱더 심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내부 고발자들에게도 상당히 용기를 주는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당내에서는 같은 새정치연합에서도 좀 반대의 목소리가 좀 있는데요. 전병헌 의원의 트위터 내용이 어제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전병헌 의원이 어제 트위터에서 정의로운 증언의 가치를 반감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 어떤 정의로운 증언 이 네. 행위 자체를 보다 의미 있게 하려면 이른바 딥스로트는 그 조직 내부에서 가장 그냥 남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분이 어떤 정치적 발판이 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글쎄, 뭐 그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은 저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권은희 전 과장이 처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을 피력했던 것은 이미 그 과거고, 그리고 무슨 관직을 나올 때부터 무슨 야당에 간다고 약정되어 있는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야당이 명분을 삼을 것 같으면은 뭐 적어도 뭐 수원이나 뭐 이런 데에서 한번 승부를 거는 게 보다 당당하지 않았나 합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서울 동작을 잡음이 많았는데 역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동작을 지역에 국회의원을 나가겠다 확정을 지었고, 또 기동민 전 부시장, 노회찬 전 대표 3파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세 사람 다 나오고, 더군다나 지난번에도 5%의 득표를 했던 진보당 후보가 나오게 되면은 네. 그 선거는 막 하나마나 여당이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서 선거 구도에서 이렇게 야권표가 뭐 그렇게 분산되고 나서 야권의 어느 한 후보가 이긴다는 것은 그건 정말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노회찬 후보, 이제 후보죠. 후보는 마치 기차가 양쪽에서 달리게 되면 그 중에 한쪽이 양보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상정하고, 내가 나가니까 상대방에서 양보할 것이다. 뭐 이런 좀 게임을 하지 않는가 하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또 노회찬 의원은 과거에 또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결국에는 오세훈 후보를 당선시킨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좀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 네, 저희가 자막에 나경은이라고 나가는 나경원 예. 전 의원이죠. 정정하겠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는 뭐 구도가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3자 구도 내에서 야권의 표가 갈린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권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동작을의 경우에는 야권 내에서 사실 그 공천 파동이 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기동민 후보가 여기에 원래 공모했던 것도 아니고 광주에 공모를 했다가 다시 소위 말하는 돌려막기로 올라온 경우이고 뿐만 아니라 현직 당협위원장의 반발이 또 굉장히 거세다라고 생각해 보면 야권의 조직표가 잘 조직화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예. 무엇보다도 사실 선거는 구도가 중요하고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후보가 중요한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기동민 후보의 경우에는 아직은 사실은 무명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남은 재보선 기간이 뭐 2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인지도를 얼마나 올릴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선거 결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이제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네. 공동대표 어제 발언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태섭 전 변호사를 공천을 하려고 했는데 네. 공천이 안 됐어요. 이러면서 본인의 리더십 부재 논란이 불거지자 네. 안철수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금태섭 전 대변인이 우리의 가용한 인재풀 중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이것을 납득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최적의 후보일 때는 자기 사람 챙기기라고 하고 저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선정되지 않으면 자기 사람도 못 챙긴다고 합니다. 그런 잣대로 비판한다면 하느님인들 비판받지 않을 방법이 없을 겁니다. 네. 신도 비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김 교수님께 먼저 질문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지도자로서는 적절한 발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런 발언의 경우에는 신의 한 수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번 선거 과정에 있어서 지난 지방선거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굉장히 공천에 있어서 원칙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예. 원래 원칙을 먼저 세워놓고 거기에서 합당한 후보를 찾아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 실리도 얻고 또 명분도 얻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안철수 후보 대표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천 받은 것도 없으면서 또 이 공천이 원칙이 없다라고 하는 또 그런 비판마저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최초에 과연 이번 선거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한국 정치를 조금이라도 더 발전시키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명분도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지 못했던 것이 결국은 뽕도 놓치고 알도 놓치는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죠. 예. 네. 네, 안철수 대표가 말하자면은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어버린 거죠. 그 새정치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했던 것이 상향석 공천, 그 다음에 기초단체되는 공천을 폐지한다, 이거였는데, 자기가 지금 상향식 공천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 전혀 그 원칙을 도외시하고 자기 사람, 남의 사람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 구태 정치와 전혀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차라리 저런 발언을 좀 속으로나 하지 말고 속으로나 새겼으면은 오히려 좀 낫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전당대회, 새누리당 전당대회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서청원 의원이 김무성 의원에게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4개의 대권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대권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 나도 중대 결단하겠다라고 했다는데 그 영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어제 경남 지역 요새 상황이고요. 김무성 후보 만약에 이번 당권에서 순수하게 박근혜 대통령만 돕겠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2017년도 대통령 후보
한다고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해 주시면 서청원이도 중대한 당을 위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요, 그 단상에서 내려와서 했답니다. 아주 작심하고 한 말인데 사실 여론 지지율에서는 지금 김무성 의원이 뭐 한 10% 정도로 앞서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돌직구를 던진 것 같아요. 승부수를 던진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저 뜻을 그냥 해석할 것 같으면은 김무성 의원이 대권을 포기하고서 당대표에 매진하겠다고 하면 자신이 이 후보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예. 그런 뉘앙스죠. 근데요, 지금 서청원 대표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만일에 1등을 못하고 2등을 하게 되면은 네. 상당히 좀 모양이 좀 우습게 돼버립니다. 그렇죠. 한 분은 대표고. 거꾸로 서청원 대표가 되고 김무성 의원이 2등에서 최고위원 하면은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연령으로 보나 뭘로 보나. 네, 모양새로는. 네, 예. 거꾸로 되면은 과연 김무성 의원이 대표가 됐을 경우에 서청원 대표가 거기서 최고위원 한 명으로서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예. 좀 이런 좀 딜레마가 있고 무엇보다도 그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도가 하락했기 때문에 네. 그 당원이나 대의원도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좀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봉기는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막 그런 면에서 어떤 본인의 어떤 갈등 같은 것을 좀 피력하신 게 아닌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그리고 김민전 경희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